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가 기나긴 타향살이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지 110년 만인데요. 실록과 의궤를 보관하고 이를 연구조사할 박물관도 12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연, 월, 일 순서에 따라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실록. 왕실 행사나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끝난 뒤 모든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 세계에서도 가장 상세하고 포괄적인 역사 기록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특히 오대산 사고보는 붉은색 교정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교정 쇠본 실록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 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본래 있던 자리 평창에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대산 인근의 조선 왕조 실록 의궤 박물관을 열고 서울 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오대산 사고본 실록 75책과 의궤 82책을 옮겼습니다. 서적은 빛과 습도, 온도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관람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평창에서는 언제든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련 유물 1207점도 함께 전시돼 학술 연구와 조사, 교육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환수되어 온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현지로 와야 된다는 불교계라든지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상설 전시에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실록과 의궤가 전시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가 평창에 돌아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탈된 뒤 문화재 환수운동을 통해 1932년, 2006년, 2017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왔습니다. 본래 자리, 그 인연이 잘 형성된 곳에 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주변을 갖다 또 더욱 하나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대한 그 아픈 역사가 치유되고 다시금 하나 이게 새 기운 속에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을. 평창군은 실록과 의궤의 평창관화 보관 행렬을 재현하며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 본처를 축하했고 앞으로 지역의 핵심 문화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정수로 손꼽히는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본은 오는 12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달 홍천의 한 국도에서 8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가로등도, 인도도 없는 도로를 끼고 살면서 목숨을 건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홍천의 56번 국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8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을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사고 구간 주변으로 주택이 많고 주민들의 왕래가 잦지만 횡단보도를 비추는 가로등은 없습니다. 차도와 분리된 인도도 없습니다. 또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이따금 설치하고 밤에는 철수합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없습니다. 숨진 여성도 저녁 시간 이웃집에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여기는 뭐 사람뿐이 아니고 짐승들도 건너다가 몇 번씩 죽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해가 지고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주민들이 차를 피해 좁은 갓길로 조심조심 걷습니다. 밤길을 밝힐 손전등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엄청 위험하죠, 더. 그래도 불빛이 있으면 차들이 피해가니까 그래서 항상 이걸 들고 다니죠, 밤에는. 길을 건너다가 갓길을 걷다가 주민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교통사고만 여러 차례. 여기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저렇게 빨리 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어둡고 차가 우리를 못 봐요. 안 보이죠. 그러면 치고 가도 사실 모르거든요. 이 때문에 대부분이 고령인 마을 주민들은 해가 지면 외출은 엄두도 못 냅니다. 차가 내려오고 그러니까는 또 옆에서 섰다가 건너가려고 해도 차가 휙 내리면 겁이 나지 그러니까. 강원도의 북부 지역을 잇는 국도 56호선 180km 가운데 가로등이 있는 구간은
6km에 불과합니다. 낮에 제가 서 있었던 56번 국도입니다. 카메라 조명을 끄면 이렇게 한 치 앞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국도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마을 진입로에 조명을 우선 설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도 제작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거는 솔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오늘도 마을 주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아슬아슬한 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거래가를 낮춰서 쓰는 불법 다운 계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위주로 허위 신고, 의심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부동산. 시청 공무원이 공문을 갖고 들어갑니다. 불법 다운 거래 자진 신고를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거래가 허위 신고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시청으로 접수된 허위 신고 의심 전화는 하루에 많게는 4-5통. 최근 들어서만 20-30건에 달합니다.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전화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쓸 때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인 경우 양도세율 최대 77%를 적용하면 세금이 3,600만 원을 넘어 매도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2천만 원으로 낮춰 다운 계약을 하면 양도세가 1,300만 원으로 낮아지고 매도인은 65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다 실제 프리미엄 5천만 원에서 허위로 쓴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몰래 받게 됩니다. 결국 매도인은 정상 거래 때보다 2,300만 원 이상 더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최대 77%까지 오른 양도세율이 화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실거주한 만큼 깎아주면서 양도세를 종전대로 낮추지 않는 이상 매매가 허위 신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도세율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손피 거래라고 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를 손피 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편법적인 거래들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매도인이 내야 할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일부 공인중개사도 이를 묵인하면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가가 올라가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나고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는 자진 신고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불법 다운 계약은 은밀하게 이뤄져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매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원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오리엔탈 펄 6호가 20일 정식 취항합니다. 오리엔탈 펄 6호는 어제에 이어 13일과 16일에 시범 운항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정식 취항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오리엔탈 펄 6호는 16,000톤급으로 여객 700명과 20피트 컨테이너 150대, 자동차 350대를 운송할 수 있으며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여객 부문만 우선 취항합니다.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실제 부채 비율이 700%에 달한다며 이런 경영 상태로는 춘천공원리 행정타운 개발과 우두동 개발과 같은 공공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개발공사는 각종 대행사업 선수금을 부채에서 빼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는 한편 소유부지 매각으로 2년 안에 부채 비율을 20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추진 중인 스포츠재단 설립에 태백시 체육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체육회들까지 재단 설립 반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태백 황지연못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스포츠재단 설립 지자체에는 도단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체육대회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황지연못 광장에 강원 지역과 전국 시군구의 체육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체육인들로 구성된 지방체육회의 활동과는 달리 태백시의 스포츠재단 설립은 단체장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할 수 있어 체육이 관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단은 강원 지역 체육회장 협의회와 뜻을 함께하며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지자체가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지방체육회 고유 권한을 침해할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해당 조직을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천명한다. 태백시 체육회는 민선체육회로 접어들면서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등의 규모가 크게 늘며 관선체육회 시대와 비교해 스포츠 산업의 경제 파급 효과가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스포츠재단 설립은 관선 시대로의 역행이자 시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백시 체육회장과 부회장 등은 삭발까지 하며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백 시민과 43개 단체 회원들과 5,000명 우리 동호인들과 합심을 해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각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스포츠재단 설립 이유가 지방교부세 삭감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이며 전국 최초로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양구군은 전국 단위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포츠재단 설립이 전국 체육회의 사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태백시와 체육계의 갈등이 벼랑 끝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춘천 스마일콜 택시를 이용하려면 티머니고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기존 스마일콜 앱 사용을 이달 말 종료하고 대신 티머니고 앱을 통해 스마일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자동 결제와 적립금 제도, 택시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스마일콜 전화번호는 유지하고 음성 인식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횡성 지역 음식점들이 지역 임신부들에게 음식을 할인 제공합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력해 횡성읍 11곳, 우천면 3곳, 둔내면 2곳, 서원면과 청일면 각각 1곳 등 18곳에서 임신부들이 음식을 1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횡성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가 임신부 수첩을 제시하면 임신부를 포함해 최대 4인까지 구매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제지역 장애인의 문화와 여가,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인제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가 어제 준공됐습니다. 복권기금 10억 원을 포함해 38억 원을 투입했고 합강리의 연면적 987제곱미터,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직업체험실과 언어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과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같은 장애인 지원기관도 들어섰습니다. 속초시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청초유원지 교통안전체험관 인근 2,190제곱미터터에 5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6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영어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합니다. 영어도서관은 1층에 자료실과 사무실, 2층에 북카페, 휴식 공간 등을 갖추며 202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최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식 분야에 가입한 강릉시가 내년에 강릉의 맛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4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식 연례회의에 참석해 미식 분야에 가입한 전주시를 비롯해 세계 56개 도시와 함께 미식 창의도시 강릉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유네스코가 제작하는 현판이 강릉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유네스코 관계자 등을 초청해 현판식을 함께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서 장기간 보관에 따른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전산화 대상은 토지대장과 지적 측량 결과도, 폐쇄 지적도 등 종이문서와 파일 45만 개입니다. 양국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적문서를 전산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복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화천군이 고령농가를 위해 내국인 농업인력을 모집합니다. 화천군은 오는 25일까지 19살에서 55살 사이 농산물 파종과 관리, 수확 작업에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8월 사이로 하루 8시간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화천군 농업정책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저소득층에게 난방 물품을 지원합니다. 3,200만 원을 투입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20% 이내 285개 가구에 11만 3천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방문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이달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합니다. 철원군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철원군은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농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승 유기질 비료 2종입니다. 지원 금액은 유기질 비료의 경우 20kg 한 포에 1,600원, 부승 유기질 비료는 1,300원에서 1,600원입니다.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와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전국에서 30곳을 선정했습니다. 춘천시는 3곳을 관광지별 특성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취약계층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교원,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원대 기술지주가 도내 유망기업 3곳에 8억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동물용 백신을 개발하는 이노백과 심혈관 질환 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제3의 청춘, 온라인 판매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지유오투 등 3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